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대학,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유관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건대는 자, 22학년도, 2023학년도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자, 정부에서 말한 대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6대 4로 정확하게 맞춘 아주 모범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이 45%가 넘어가는 대학들은 자, 정시를 40%까지 늘리라고 했는데 원래 2023학년도까지 맞춰라라고 얘기했는데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했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줄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 논술 전형이 아주 그래도 경쟁력 있게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 가까이 논술로 뽑고 있고요. 자, 2022학년도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건대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자, 교과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작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학교 추천 전형이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네 개 그 전형이 정원 내에서 뽑는 전형이고 아래에 있는 두 개 전형은 정원 외에서 뽑는 거라서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건 자격되는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중심이고요.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 있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100%, 뭐 내신도 안 보고요. 수능 체제가 있는 논술 100%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새로 신설된 KU 지역 균형 전형을 보자면 작년도에 학교 추천 전형이 그대로 이렇게 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도 좀 줄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게 종합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교과 전형입니다. 자, 작년엔 7대 3으로 서류가 70이고 교과가 30. 이 서류 70이라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였죠. 또 올해는 자,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없던 최저가 올해는 신설이 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자, 교과로 100으로 뽑으니까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작년도의 결과가 올해는 참고할 자료가 되지 못할 수 있다.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전형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작년도에 내신 반영이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4학년 최대 3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일단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을 100% 반영을 하고 여기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건 다 반영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 예전에 경희대학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이 상위 3과목은 A가 나와야 된다. A, B, C로 하기 때문에 B, C 맞는 것보다 A 맞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최소한 3과목은 반드시 A를 맞아 놔야 된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1등급 맞으면 10점을 주는 거예요. 자, 2등급 맞으면 9.97, 0.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자, 이걸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석차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인데, 자, A 맞으면 똑같이 1등급 맞는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근데 B를 맞으면 9.9점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점이 의미하는 바가 4등급입니다. 즉, B를 맞으면 어떤 교과에 4등급 맞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보통 건대가 자, 1, 2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1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최저학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1등급 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4등급을 맞으면 상당히 불이 있겠죠. C 같은 경우는 8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8점에 해당하는 7등급에 맞는 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현재 고3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B나 C로 이렇게 맞아버리면 특히나 건대의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아직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논술은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숫자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이 작년도 기준으로 2021학년 기준으로 두 개 합이 4였는데 올해는 두 개 5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이거는 수능의 구조가 바뀌어서 바뀐 거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수학이 나였는데 예전에 수학 가형에 해당하는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 중에 선택하라. 다 아는 부분이고 과학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두 개 응시해서 원래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취지대로 하면 사탐이든 과탐이든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자연과 수의 과정에 해당하는 과들은 무조건 과탐을 응시하고 그 중에 한 개만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변경이지 뭐 이게 4가 5가 되고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논술 이렇게 인원들이 있고 자,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제 논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인문 1, 인문 2, 그다음에 자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과가 해당하는지를 인문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문과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문 2는 사회과학, 이렇게 상경대학 같은 걸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학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가 작년과 바뀐 게 아니라 숫자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희대의 최저학력 기준보다 높은 거죠. 인문 같은 경우는 수의대는 뭐 원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최저를 좀 높게 잡아도 좀 이해를 되는데 경희대보다 인문 쪽은 또 최저학력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 관련된 과목들 잘 판단하셔서 응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논술평가는 인문 1, 인문 2 자연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다른데 자, 인문 1이 전형적 문과, 인문 4에는 사회과학 쪽이니까 어떤 경상계통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 나오고 그다음에 통합 논술 개념이고요. 자연은 수학하고 과학을 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학과학 받다가 올해는 수학만 보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다 같이 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최장력이 있다 보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을 치른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논술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건대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자,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겠죠. 자,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고요. 대학년도에 그 입시 결과를 나타내는 그 자료들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사회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좀 정리 좀 하고 써보고 이게 좋은데 실은 논술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논술하는 순간 다 사교육의 의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논술의 핵심은 논술 100%이기 때문에 논술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잘 안 나오고 학종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막판에 건대 정도의 레벨의 대학 가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비싼 돈을 두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평소에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논술을 뽑는 비율이 많습니다. 건대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뭐, 이게 인문 원 문제입니다. 뭐 분석하라, 논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이 되게 많아요. 길어요. 이렇게 다 보면서 아까 그 두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 이른바 인문 2 부분인데 도표가 나오고 수학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라. 딱 대충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과정은 뭐 수학과 문제 엄청 복잡하죠. 자, 이런 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논술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이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건국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요소를 개발했던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FM 같은 대학인데, 근데 건대는 특히나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평가 항목들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자,
그 학업 역량은 뭘 보느냐, 뭐가 학업 역량이냐, 전공 적합성 한번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예전에는 전공 적합성을 뭘로 봤냐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또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주로 봤다면,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냐, 즉 진로 선택 과목에서 2학년 때 과연 내가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과목을 선택했냐, 이것도 전공 적합성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2학년과 3학년 때 우리가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로 가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점수 관리가 편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덜 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전공과 관심 있는, 내 진로와 관심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 듣는 게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절대 명심하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고3은 다 끝났고요. 선택이 고1과 고2 학생들은 이런 거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좀 선택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발전 가능성. 특히나 건대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는지가 우리 1, 2학년 학생들,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내가 3년간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채워왔는지를 잘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학생부 종합 준비를 참 못했을 것 같고, 올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잘 작성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올해 또 자기소개서가 또 양식이 바뀌잖아요. 예전에 1, 2번 문제가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문제가 이렇게, 예전에 3번 문제가 이렇게 2번 문제와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개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U 자기 추천은, 자, 우리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올해도 동일하게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가는 그 전형인데, 우리는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평균과 최저가 있으면 최저를 먼저 보죠. 야, 4.6등급짜리도 붙었구나. 건대를 6.2등급짜리 그것도 영어 영문학과를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이거보다는 평균을 보고 우리가 조금 계산하는 게 좀 더 마음이 이게 더 안정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최저를 보고 이제 6등급 넘어가도 건대 붙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자, 2.5등급 언저리에서 3등급 언저리에서 그래도 지원해야지, 그래도 중간에 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합격에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아무튼 붙은 아이들의 점수를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 내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거의 3등급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아주 센 데는 2등급 초반대 있고요. 생물공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대. 자,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대 이런 데도 보면 전반적으로 2등급 후반대 이런 데에서 점수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류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특목고나 학교 유형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자,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종합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충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 숫자만 보고, 야, 6등급짜리도 붙었는데 내 등급이 5등급이니까 종합도 한번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올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 점수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KU 자기 추천보다는 점수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최저보다는 평균 점수를 보면 1등급부터 후반, 2등급 초반, 초중반의 점수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학교 추천 전형이 그 교과 전형으로 자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자, 논술이 100%입니다. 논술이 100%니까 속된 말로 논술만 잘 보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경쟁률 어마무시하죠. 자, 60대 1, 70대 1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최저학력에 대한 충족률이 50%가 안 되는 과도 종종 보이고요. 평균적으로 60% 좀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논술을 먼저 그 최저를 먼저 통과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논술 답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 경쟁률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1학년 때부터 충실하게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신도 안 좋고 학종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수능으로 건대 갈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 학생들이 그래도 막판에 한번 찔러보는, 수시에서 찔러보는 유형이 논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이 잘 나오면 논술 준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막연하게 한번 건대 정도 대학 가고 싶다. 수능 점수 안 나도 그러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전형은 아니다.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60%좀 상회하는 최저 중요. 나쁘게 말하면 40% 이상의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023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을 위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정확한 건 내년 5월 달에 있을 수시 요강을 좀 봐야겠지만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작년도에 학교 추천 전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내년 되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교과로 10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 내년에는 또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바뀝니다. 뭔가 좀 바뀌죠. 이전하고 또 바뀝니다. 교과 100에서 서류 30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왠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3에 운영되는 최저학력이 또 현재 고2에는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과목 아까 ABC에서 A는 1등급, B는 4등급, C는 7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를 맞는다고 그랬었는데 7등급이니까 8등급 해당하는 점수를 맞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어떤 요소가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모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혼선을 주는 교육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더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형 요소를 바꿔보고 또 그 다음에 혼자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그 대학 레벨의 그 전형 요소를 보고 자기들 유불리를 따져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2와 고1 학생들은 고3과 고2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나서 자기에 맞는 그 대학들의 패턴들을 잘 준비해서 나가야지 나중에 3학년 때 원서 쓸 때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대를 참고로 좀 봐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2023학년도 건대 바뀐 교과 전형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2023학년도 여러 대학들을 동시에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